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인서울권대학의 서울대부터 최근에 경희대까지 2022학년도 작년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과 서류, 평가 요소, 평가 항목에 대한 입결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부터 지금 6월이 가고 이제 7월이 거의 되고 있는데 지금 요번 2023학년도 수시까지 남은 기간이 한 2달 반 서류 제출까지 남았어요. 지금 일반고, 뭐 자사고, 또 국내 국제고, 해외고, 검정고시 대안학교 학생들 본인의 꿈을 위해서 학종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동안 제가 했던 강의들이 앞서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했냐, 새롭게 변한 2022 3학년도, 4학년도의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의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에 대해서 했고, 그것들을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관하는 교육청, 교육부의 입장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2014학년도, 5학년도 이후에 고교학점제가 와서 붙으면 이제 어떤 요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더 우리가 풍성한 밥상이 차려질 거고 더 우리 학생들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IB에 대한 지금 서울대학교의 어떤 노력들도 같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지금의 포커스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한 우리 학생들, 우리 제자들, 또 합격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가 올해까지 살아있죠. 근데 이제 올해 자기소개서가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도 자기소개서가 작년부터 없어졌는데, 교대도 사실은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안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봐야 돼요. 그 이유는 왜 써야 되는지는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중간 말미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당장 교대를 할 건 아니고 의대서부터 차근차근 의대, 한의대, 치대 이렇게 해서 합격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보면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죠. 아, 여기서 내 생계부는 이런데 작년, 재작년 합격한 학생들의 생계부 내용은 이랬고 그걸 자기소개서로 어떻게 써서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입학사항관들이 보는구나. 이 부분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부분 강의에서 새롭게 변하는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다 설명을 드렸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실전에서 응용을 하는지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보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의대에 합격한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갖고 하나하나 분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고요. 자, 보이시죠? 한의대에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이렇게 한 문항당 하나씩 해서 그렇게 이제 3번까지 혹은 2번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한 10분 안짝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제 대기업 공통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항목에 대한 문항들은 매우 똑같죠.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오는 이 문항의 의미와 내용들은 다 달라야 됩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그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따라하면 안 되시고 이걸 본인 것을 배칭시켜서 내 것에 빠진 게 뭔지를 지금 빨리빨리 벌써 지금 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늦죠. 이미 늦은 학생들도 있을 건데 지금 이제 초안을 만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중요한 건 권현 선생님이 어떤 관점이 중요하다고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 자소서와 생기부에 그런 것들을 잘 넣으셔야 됩니다.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1번의 그 맥락은 뭐냐? 첫 번째, 자신의 진로와 관심이 있어야 돼요. 진로. 여러분들 진로가 뚜렷하게 지금 내 생계부와 자기소개서에 잘 보이는가를 한번 여러분들 건 갖고 와서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실제 여러분들 했던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노력이 본인에게 의미 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는 다 달라요. 의사가 되겠다는 학생들도 제가 그렇게 지난 15년, 16년 동안 많이 가르쳤고, 경영학과에 가겠다는 학생들도 많이 가르쳤고, 정외과에 가겠다는 학생들도 많이 가르쳤고 했는데, 교대도 마찬가지고, 다 달라요. 왜냐하면, 진로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은 다 다른 거예요.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학생도 내가 의사가 되겠다는 진로의 어떤 씨앗이 다르고, 경영학과에 가겠다는 학생도 그 내용과 그 어떤 그 경영학과에 가겠다고 생각한 그 근본적인 어떤 출발점이 다 다른 거죠. 좋습니다. 어쨌든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한 가지, 두 가지씩은 있으실 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학습 경험과 교훈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생계부가 있는 학생들,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은 생계부 아래 진로, 자율, 봉사 있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이제 학습 경험이 먼저 나가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런 자동봉진에서 비교과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학업적인 부분에 선택 과목 쪽으로 많이 들어간 그런 지금 추세죠. 그 세특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요 강의를 하면서 또 의대 합격한 우리 제자의 생계부도, 그래서 우리가 자동봉진뿐만이 아니라 세특도 제가 이제 자세히 잘 보여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제 학습 경험이 먼저 나와야겠죠. 근데 이 학습 경험 플러스 교내 활동.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죠. 그 1번 문항에서 학업 역량 부분에서 공부만 잘한다고, 내신만 좋다고, 성적만 좋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학업 역량에서 어떤 게 있었냐. 응용한 거 한번 그 기본을 갖고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학업에 대한 호기심, 그 다음에 그 호기심을 갖고 타고 올라가는 탐구력, 탐구심,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학습 경험은 기본적으로 교과 안에서 출발을 하는 게 좋죠. 1번 문항에서 자소서. 그 다음에 그걸 갖고 교과 안으로만 국한돼서 그렇게 막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과를 이제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 자기 어떤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탐구력이 어떻게 잘 발현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교내 활동이죠. 교과목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내 활동. 자, 이 학생 한의대에 합격을 했는데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한국의 의료 일원화를 선구하는 한의학 연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여기서 딱 치고,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학생의 유형은 우선 딱 뱉고 보는 스타일, 딱 치고 나가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A는 B다 이렇게 성립을 했어요. 자, 의료 일원화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어떻든 선구하는 한의학 연구원. 근데 의료 일원화라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가 구체적으로 뒤에 나와줘야 돼요. 그걸 위해서 딱 치고 나갔다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교내 활동, 교과 활동 위주로 어떤 의료 일원화를 내가 생각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딱 논리적으로 그것이 논거가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이 학생은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1학년 때는 이렇게 했고, 2학년 때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이제 쓰는 그런 유형입니다. 1학년 때는 뭐 했냐? 21세기 한의학을 위하여라는 책에 신의학을 위하여 챕터를 읽고, 결국 한 게 뭐냐? 1학년 때는 한의학 책을 읽었어요. 신의학을 위하여. 왜? 의료 일원화를 선구하는 한의학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책을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읽었어요. 읽기만 하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것이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얘기를 하나 봅시다. 한의학과 양의학이 지닌 장점을 종합한 통합의학의 필요성. 그래서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의료 일원화라는 게 첫 번째 생각한 게 통합의학의 필요성을 배웠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한의학도 여러 대학이, 경희대, 뭐 여러 가지 대학들이 있죠. 근데 이 학생은 이제 소위 말하는 최상위권의 한의대는 합격은 하지 못한 학생이에요. 그러면 왜 못했냐도 같이 제가, 물론 한의대는 붙었습니다. 근데 최상위권의 한의대는 못 붙었어요.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랜 세월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벌써 딱 자기소개서 보면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학종 레벨까지 와 있는지가 보이는데, 자, 왜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최상위권 레벨, 경희대 뭐 이렇게 이제 한의학과가 있죠. 왜 거기를 합격을 못했는가? 통합의학의 필요성을 배웠다 그랬어요. 근데 통합의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한 게 우리가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첫 번째 치고 나와야 돼.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자소서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자소서가 없어진다고 해도 자소서를 내년, 내후년도 한번 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대 없어졌지만 자소서가, 교대를 제가 설명할 때 자소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물론 없었으니까 안 내도 됩니다. 하지만 써봐야 돼요. 왜?
특히나 생계부 대체 서식을 준비하는 해외고나 검정고시나 국제학교 학생들은 꼭 써봐야 됩니다. 자소서가 없었지만 교대 같은 경우 왜? 그걸 갖고 대체 서식과 연관성 있게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소서가 없어져도 이 자소서를 한번 꼭 써봐라. 왜 써봐야 되냐? 면접하고도 연결이 되고 내 머릿속에 지금 내가 학종 레벨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냐는 자기소개서를 써보면 내가 그것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리도 되고 내 약점도 보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자소서를 갖고 지금 초안을 갖고 만들어서 퇴고하고 몇 번씩 고치지요. 그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초안을 쓸 때부터 물어보는 이 자기소개서 문항이라는 게 우리 한국은 있잖아요. 이 한국의 그 자기소개서 문항이 굉장히 딱 정해져 있죠. 미국 대학의 에세이하고는 좀 다르지요. 여기서 정확하게 물어보는 대로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이 지금 물론 지방에 있는 한의학과는 붙었지만 왜 경희대 한의학과는 합격을 하지 못했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물어본 게 뭐예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쓰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이제 빈약한 부분이 뭐냐? 1학년 때 책을 읽은 거예요. 두 번째, 통합의학의 필요성을 배웠대요. 그래서 이 학생의 진로는 일원화, 한국의 의료의 의료 일원화를 선구하는 한의학 연구원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 한의학 연구원이 될 때 필요한 게 자기가 1학년 때 느낀 게 통합의학의 필요성을 배웠대요. 자, 통합의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고 무겁고 굉장히 복잡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렇게 복잡한 주제를 끌고 첫 번째 문안에 딱 들어왔다는, 물론 저의 목표는 의료 일원화를 선구하는 한의학 연구원입니다. 치고 나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문제의 본질에 구체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조금 이 어떤 주제 통합의학보다는 좀 작지만 조금 더 한의학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는 주제로 처음부터 이 어떤 문을 열었다면 자기소개서 1번의 문을 열었다면 이 학생의 어떤 그 생계부를 보면 제가 생계부는 보지 않았지만 생계부를 많이 본다면 지금 자기소개서 쓴 것처럼 굉장히 조금 중요한 부분에 포커스를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생계부와 자소서는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물론 이제 잘해서 지방에 있는 한의학과는 붙었지만 우리가 언뜻 보면 잘 쓴 것 같아도 이것이 최상위권 대학의 한의학까지 이 학생이 내신이 1점대였습니다. 그걸 갖고 최상위대 우리가 이제 경희대학교 봤을 때 1점대면 충분히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붙죠. 그것이 준비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 경희대학교에 갔을 때 그것이 안 됐다 하면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부터 포인트가 빗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크게 시작했어요. 크다는 것은 추상적이면서 내가 어떤 것을 정확히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좀 더 한의학의 본질적인 걸 갖고 문을 딱 열었어야 됩니다. 볼게요. 이 통합의학을 설명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통합의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걸 이제 자기가 던졌으니까 뱉었으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통합의학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볼게요. 2학년이 되어 통합의학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한 끝에 딱 3단 논법이죠. 우리가 흔히 많이 그렇게 예전에 썼던 그런 어떤 트렌디한 거.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많이 썼어요. 자, 책을 읽고 그 다음 2학년 때 뭐 했냐? 고민 끝에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책을 읽고 용어의 통일까지 왔어요. 근데 조금 더 본인 학교의 어떤 교과목을 갖고 처음에 갖고 와서 딱 본질, 한의학의 본질을 딱 때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책 한의학개론에 나온 용어 140개를 영어로 번역하고 정리한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제 저랑 같이 보시니까 학부모님들 또 우리 학생들 가장 이해가 잘 되는 건 상식적으로 말하고 상식적으로 쓰는 게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언뜻 보면 열심히 했구나. 물론 잘했어요. 잘해서 이 학생은 한의학과를 합격한 학생인데 조금 더 저는 이제 이 학생이 한의학과를 합격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자소서를 갖고 지금 더 여러분들이 해서 좋은 데를 가고 또 지금 자소서가 아직 지금 형성이 안 된 학생들은 이거 저의 강의를 듣고 좋게 파이널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가리키는 선생이니까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대 정도의 한의학과를 가려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조금 더 본질을 때려라. 자, 지금 한의학개론에 나온 용어 140개를 영어로 번역하고 정리한 사전을 만들었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학생들. 이것도 나쁜 건 아니죠. 물론 이 학생의 자소서는 한의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용어를 정리해서 영어로 번역하고 정리한 사전을 만든 것이 첫 번째 한의학의 본질을 때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한의학과 혹은 의대, 지금 치대, 약대, 좋습니다. 생물학과, 공대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학과의 본질적인 본인의 것이 있을 거예요. 만약 교대라면 나는 어떤 이유로서 선생님이 되겠다. 나는 뭐 진로를 앞으로 잘 더하는 선생님이 되겠다. 나는 생태의학을, 생태 환경을 더 잘 가리키는 선생님이 되겠다. 의대라면 나는 뭐 응급의학을 어떤 의미에서 응급의학을 하는 어떤 의사가 되겠다. 나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소아 아동을 하는 소아 청소년 전문의가 되겠다. 너는 어떤 의미에서 법의학과가 되겠다. 이렇게 딱 치고 나와야 돼요. 올해까지는 전공 적합성이 살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진로 역량으로 바뀌지만. 그래서 보면 전공 적합성에 대한 어떤 뼈대가 지금 있는가 하나랑 두 번째는 한의학을 건드리고 있는가 하나랑 본인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두 번째는 학습 경험을 갖고 와야 되는데 물론 영어 용어를 140개를 영어로 번역하고 뭐 이것도 그렇지만 딱 정확하게 하나를 잡아서 생물이면 생물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한문학이면 한문학 딱 하나를 잡아 한의학개론 같은 것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죠. 딱 갖고 더 끌고 더 중점적인 부분에 치고 들어왔으면 더 좋은 이야기가 전개가 됐을 것이고 본인의 생각을 더 잘 입학사관관들과 교수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을 거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첫 번째 결국 한 것은 자, 뭘 했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학생은 책 읽은 거. 두 번째 한의학 개론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요. 뭐 특성화고가 물론 한의학에 관련된 특성화고가 있다고 하면 배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그런 데는 없고 이 학생이 나온 학교는 그냥 일반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의학 개론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틀어져 있고 잘못된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말고 혹시 이렇게 여러분들 진짜 인마이웨이로 쓴다면 그 부분을 딱 틀어서 다시 갖고 와라. 정현 선생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의학 용어, 사기를 병원체로 해석한 식으로 한의학에만 있는 용어를 양의학에 대입하여 해석하다 보니 용어들이 양의학 중심 정의된다는 문제를 인식했다. 자, 지금 단어를 갖고 풀고 있어요. 물론 학교에서 내가 정확하게 한의학에 관련된 게 들을 게 없었다. 저도 말씀드렸죠. 국어 시간이라든가 진로선택 시간이라든가 사회학 시간이라든가 뭐 여행지리 시간이라든가 그렇게 본인이 세미나를 끌고 와서 본인의 역량을 키우는 건 맞는데 지금 이야기 단어로 한의학을 시작, 그렇다고 그 이야기 단어에서 한의학만의 뭔가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자꾸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의학의 본질이 양약하고 한의학이 비교가 되는 게 한의학의 본질이 아닐 거예요. 만일 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한의학, 우리 그 한의학 하시는 한의의사 분들이 계시다면 제 말에 동감을 하실 겁니다. 한의학은 양약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아닙니다. 그 본질을 뚫고 갔어야 돼요. 이에 통합 아닌 상생의 방법으로서 의료 일원화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제가 항상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상생이란 말이 나와요. 양약과 한약의 좀 다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양의학은 전혀 상생이 안 들어가 있고 한의학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차라리 다 앞에 지우고 제가 생각하는 한의학의 가장 큰 특징은 상생입니다라고 치고 들어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상생에 대한 거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교과목 안에서 찾고 이 교과목 뭐 생물이면 생물, 과학이면 과학, 뭐 인문학 중에서 찾을 수 있어요. 찾고 일반 과목 속에서 찾은 걸 갖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확장시켜서 내가 생각하는 한의학의 상승의 개념을 고리를 걸고 더 나의 어떤 의식과 인식의 세계를 확장시키느냐. 이거를 갖고 나는 더 차라리 상생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더 좋은 자기소개서 좋다는 것은 더 입학사관관들과 한의학과 한의학 교수들에게 더 잘 인정받고 증빙받을 수 있는 지금 이야기 구조가 매우 지금 낡았어요. 1학년 때 책 읽고 2학년 때 단어 조사하고 이 정도 갖고는 학생부 종합전형 최고봉에 있는 대학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의식의 수준을 인정받기는 힘들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하지만 어쨌든 이 학생은 한의학과를 붙은 학생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노파심에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이 학생이 뭘 크게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 다 더 잘 쓸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회를 잃으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료 일원화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의료 일원화에 대한 얘기를 식상해요. 이 학생이 뭐 의료 행정 쪽으로 갈 것도 아니고. 자, 결론은 어떻게 내나 봅시다.
이를 위해서는 이론적인 접근뿐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학년이 돼요. 한의학연구원과 한의원 및 병원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조금 학교 교내 활동 내에서, 자, 교내 활동. 물론 이것이 진로 탐사나 이런 걸로 병원을 가서 한의학을 방문하고 한의원을 방문하고 이럴 수는 있는데, 이것이 더 그 학교 안에서 내가 뭐 동아리라든가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심화 선택 과목이라든가 조금 그 학생들 내 동료들과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제 그 의료 일원화를 한의학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게 아직 굉장히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 결과 서로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두 의학의 정점을 취할 수 있는 양한박 협진이라는 해답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의료 일원화 방향을 고찰하면서, 고찰이라는 것은 굉장히 더 단계 책 읽고 단어 보고 그걸 갖고 한의학 한번 찾아가서, 아니 협회 찾아가서 그게 고찰이 아니라, 진정한 고찰은 그 안에 걸 갖고 하나의 테마를 잡아서 자기가 연구하는 게 고찰이에요. 이것은 고찰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냥 단계를 밟은 거죠. 그냥 어떤 그 취재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 결과 서로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두 의학의 장점을 취할 수 있는 양반 협진. 질문은 뭐였냐? 의료 일원화가 무엇인가 했는데 답은 양한방 협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 던지고 자기만의 어떤 행동과 본인의 어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죠.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제 권현 선생님 말씀을 누누이 들었습니다. 이 학생이 찾은 답은 본인만의 답을 찾았다기 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양한반 협진 이게 정말 새로운 답인가? 다 있는 기존의 것을 갖고 온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시면 가장 우리가 어려운 거, 가장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이런 걸 접할 때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상식적인 시각으로 보세요. 7살짜리 아이도 이걸 이해할 수 있는가? 8살짜리 아이도 이 말에 수긍이 가는가? 지금 그렇게 처음 시작부터가 포커스가 잘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매력적인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읽었을 때 물론 합격을 한 생계부긴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 조금 더 상위 대학의 어떤 한의학과, 상위 대학의 의대 이런 데서 봤다 그러면 그렇게 이것이 그렇게 아주 그렇게 집중이 가는 그렇게 흥미로운 더 읽고 싶은 그런 생계부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3년 동안의 의료 일원화 방향을 고찰하면서 뭘 고찰했습니까? 찾아다니고 책 읽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단어 찾은 거 그것을 고찰이라고 거기서 고찰이라고 하면 안 돼. 고찰은 더 크게 들어가요. 일어나 체계의 한계를 절감했고 무슨 체제의 한계를 절감했는지가 나와야 돼요. 이걸 많은 학생들이 생계부 쓸 때나 자수 쓸 때 크게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실수하는 부분이 어떤 체계의 한계를 절감했는지를 정확하게 거기에 꽂아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의료체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배웠는데 그 혁신이 뭔가가 본인의 생각이 나와야죠. 의학은 다른 분야에 비해 어렵고 논쟁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집단 지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율동아리 동의보감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의학 지식을 익히기 위해 여러 책들을 읽었고 특히 아보도르의 면역혁명을 읽은 뒤에는 항원으로부터 보호하여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면역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면역으로 좀 갖고 와서 지금 이제 학교 내 활동들 자동 봉준을 갖고 왔는데 그 자율 동아리의 어떤 이것을 더 잘 깊숙하게 동아리에서 일어나는 학생들과의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뭘 깨달아 갔는가가 잘 좀 나와 있나 좀 봅시다. 면역에 대해서. 이 면역이라는 세션을 택한 것도 이것은 별로 흥미롭지 않아요. 다 의대 가는 학생들 보면 제가 자소서 생기부를 그동안 얼마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에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나아가 인간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 원리를 심화 이해하기 위해 생명과학 그쵸? 원을. 이것이 앞부분에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몸을 지켜주는 기능에 있어서 면역을 긍정적으로 여겼던 저는 인체의 방어작용 단원에서 과도한 면역 반응이 때로는 자가 질환 면역이라는 질병을 이어질 수 있음을 배우고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모든 요소의 양면성을 익힐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참 이 양면성이
상생과 앞에 부분에 이 학생이 던졌던 의문을 갖고 질문했던 상생과 한의학만의 상생과 이어지는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자가 면역 질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람의 생명과 관련 모든 요소의 양면성 이거는 철학적인 얘기고 앞에서 물어봤던 게 뭐냐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 의미에서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그 자율 활동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했고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한 한의학의 것이 무엇이고 특히나 지금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이 자율 활동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졌는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논해 보이는 것은 면역혁명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뭐 책을 읽고 근데 이 면역혁명이라는 게 그런 어떤 그 자율활동 안에서 어떻게 그게 면역혁명에 대한 아이템이 나오고 그것을 갖고 어떻게 조언들과 이것을 갖고 무슨 프로젝트와 어떤 걸 했는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생계부는 스토리를 열거하긴 해요. 하지만 의미를 집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좀 더 큰 대학들 이제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특히 의대 갈 때는 그 의미를 이야기를 그냥 쓰는 게 스토리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어떤 의미를 본인이 끌어서 의미를 쓰고 의미를 본인이 질문하고 의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팩트 행동과 거기서 우리가 느꼈던 느낌들과 활동과 그것이 왜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지 여기서 보면은 이 자기소개서의 좀 잘못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지방에 있는 한의대에 합격을 한 학생 거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보강했다면 이 학생 내신이 1점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부분도 할 수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고쳐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스토리를 나열만 하고 있다면 의미를 찾아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학에 우리가 기회는 한 번뿐이잖아요. 물론 뭐 대학에 대한 차별성을 내가 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그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 가서 공부한다.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필요한 거니까. 자, 몸을 지켜주는 기능이 있기에 면역을 긍정적으로 여겼던 저는 인체의 방어 작용 때문 단원에서 과도한 면역 반응이 때로는 자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차라리 이거를 동아리 어떤 부분에서 코로나랑 이어서 그 코로나 속에서의 어떤 그 전체 그 동아리에서의 실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고 거기서 내가 이걸 했을 때 한의학으로 자가 면역을 했던 부분들을 내가 얘기하면서 내가 깨달은 부분들을 얘기하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 다음에 이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중요성을 느꼈고 적정 수준의 중요성 이런 말은 참 모호한 말이에요. 이런 말이 많이 그 자기소개서에 많이 있다면 빼세요. 정확하게 쓰세요. 작은 거 하나라도 좋으니 거기에 대한 본인의 의미가 있다면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자기가 본 시선으로 자기의 의미를 쓰라는 거예요. 한의학에 관련돼 있는. 그럼 내가 한의학에 뭐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보이죠. 자기소개서에. 근데 이 학생은 지금 조금씩 엇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의료 지식들을 학습할 때는 비판적 관점을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 이것도 다 그냥 이런 말도 그냥 붙이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뭐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나는 뒤에서 숨고 내가 관찰하고 온 입장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열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러한 배움을 실천에 옮기고자 이제 행동이 나왔어요. 이제 뒤에서 비로소 지금 3분의 2까지 읽었는데 3분의 3 지점에서 비로소 행동이 나왔습니다. 이걸 앞에 땡겼어라. 과학 논문 및 교과서를 비평하였고 백신 접종은 필수인가를 우리가 동아리에서 무슨 실험을 하나 하거나 어떤 세미나, 어떤 그 진로 선택 과목에서 뭔가 세특에 대한 자기의 보고 해석을 하고 이런 얘기를 쓰면 참 좋은데 내가 뭐라고 과학 논문과 교과서를 비평했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엇나가 있어요. 어떻게 마무리했나 봅시다. 백신 접종은 필수인가 선택인가를 주제로 한 과학 토론회에 참가했다. 그래서 참가해서 그다음에 mRNA 백신을 탐구한 결과 이론적인 문제는 없으나 임상적인 데이터가 부족하고 백신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산물이 사람의 몸에서 과다한 면역 반응을 보여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거는요. 코로나 때문에 뉴스에서 엄청 많이 했던 얘기고 실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엄청 접종을 1차, 2차, 3차까지 맞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은 다 우리가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를 쓰면 이것은 평균보다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지방에 있는 대학은 합격을 했지만 우리가 정말로 조금 더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라면 이런 뻔한 얘기는 빼십시오. 내가 이거를 과학 토론대회에 참가했는데 우리가 한간에 다 떠도는 얘기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럼 이 학생한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 학생은 이걸 찾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과학 토론회에 참가했다. 그랬더니 뉴스에서 했던 얘기들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크게 특히 의대 가는 학생들, 교대 가는 학생들 그 어떤 그 MMI 면접이나 심화 면접을 봐야 되는 학생들 이렇게 하면 이 자기소개서에서 이 학생의 의식의 한계가 다 보여요, 이미. 또한 인권 측면에서도 환자에게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적인 면적 실현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이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써야 됩니다. 잘 쓰는 글은 막 이렇게 어려운 단어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꽂아줘야 돼요. 이게 잘 쓰고 이게 잘 전달하는 겁니다. 백신 접종은 선택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MMI 면접 같은 걸 보면 백신을 했을 때 뭐 어떠냐 저쩌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저하고 이제 미리 이미 다 그 문제를 풀면서 추론 어떤 근거에 대한 논리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이 학생은 그래서 어쨌든 백신 접종을 선택해야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연구자로서의 의학적 결정을 내릴 때 이론적인 접근에 의료 윤리를 고려해야 할 당위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읽어봤습니다. 화면을 다시 공유한 거를 좀 끄고. 자, 어떻게, 자, 같이 보셨습니다. 벌써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강의 시간이 벌써 30분이 넘어갔는데, 자, 지금, 합격은 한 학생이 생기부지만 지금 더 좀 잘 쓰기 위해서 제가 코칭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1번 자기소개서, 특히 의대나 우리 교대나 벤치마킹을 하셔서 스토리를 나열하는 것보다 내 의미가 교내에서 하는 행동과 활동과 거기서 내가 했던 것 속에서 깨달은 내 의미가 내가 생각한 전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1번은 교과목 안에서 시작점이 돼서 그것이 타고 올라가면서 선택과목, 그다음에 선택과목에서의 어떤 탐구력이 보여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더 타고 올라가서 자동봉진이라고 하는 우리가 발전 가능성, 인성, 내년 되면 공동체 역량까지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걸 다 염두에 두고 1번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한의학 합격한 학생의 생계부 2번을 갖고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